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경우에 사람을 피하는 겁쟁이 고양이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끌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양이 은신처 앞에 맛있는 간식이나 사료를 두고요, 스스로 나오도록 자꾸자꾸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겁쟁이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키우시는 고양이 중에 겁이 지나치게 많은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 입양을 했는데 애가 겁이 너무너무 많아서 접근이 힘들다거나, 오늘 이런 고양이랑 친해지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고양이는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혹은 사람을 피하는 겁쟁이 고양이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생후 3에서 7주 사이, 즉 사회화 시기에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평생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는 고양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샵에서 데려오셨거나 아니면 길냥이를 입양해서 처음 데려오면은요, 아마 대부분 고양이는 소파 밑이나 침대 밑으로 쏜살같이 들어가서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요, 갑자기 고양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풀어놨더니 데리고 와가지고 박스를 열었더니 휙 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밥은 먹을 만큼 먹는지, 용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소파 밑에서 안 나오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요, 굉장히 심한 고민에 빠지는 경험, 다들 처음에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럴 때 방법은요, 첫 번째, 은신처를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숨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신경이 예민한 고양이는요, 위협을 받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은요,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직 사람이 낯설고 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히 길냥이거나요, 보호소에서 데려온 사회화 시기가 이미 지난 고양이라면요, 더욱더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이러한 숨어버린 고양이는요, 절대로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끌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숨길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를 군데군데, 숨숨집이라고 하죠, 군데군데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러한 은신처들은요, 놀란 고양이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뭐 상자에 구멍을 뚫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담요 같은 걸 군데군데 산 무더기처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고양이가 겁을 먹었을 때 어떤 자신만의 은신처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숨을 수 있는 공간 또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고양이가 스스로 은신처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처음 집에 온 겁먹은 고양이는요, 몇 날 며칠이고 숨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이 조용해지고 주위에 낯선 사람이 없음을 느끼게 되면은요, 용기를 내서 조금씩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요, 뭐 작은 소리라도 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후다닥 하고 자신의 은신처로 다시 침대 밑이나 소파 밑 같은 곳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주변의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또 다른 안전한 장소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은신처에서 나와 자신의 돌아다니는 영역권을 조금씩 넓혀가게 됩니다. 고양이 은신처 앞에 맛있는 간식이나 사료를 두고요, 고양이가 스스로 나오도록 자꾸자꾸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항상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섣불리 쓰다듬거나 만지거나 다가가서 말을 걸거나 빤히 쳐다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아주 눈꼽만큼 용기를 내가지고 자신의 은신처에서 한 발 한 발 안전한지 알아보려고 조금씩 나온 건데, 집사가 너무 빨리 반응을 보이면은요, 너무 만지고 쓰다듬고 소리를 내고 이러면요, 오히려 얘들은 위협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숨어버리겠죠? 고양이의 긴장이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되면은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봅니다. 큰 소리로 갑자기 부르지 마시고요. 고양이가 주인과 한 공간에 머무는 것에 성공했다면은요, 이제 여러분의 근처에, 집사 근처에 만난 간식을 두시고요, 고양이가 천천히 다가올 수 있게 기다려줍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밖에 나온 다음에는요, 자신이 원할 때 사람에게 다가가고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끌어안고 만지고 이러시면요, 이 과정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위 집안의 모든 공간을요, 본인의 안전한 영역으로 인식을 해야만 이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요, 절대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반려묘가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적절한 사회 과정을 거칠 기회가 없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고양이와 가까워지기까지는요,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달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충분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심한 고양이와 처음 친해지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캣닙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이 페로몬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고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든 해줘야겠죠.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요. 고양이와 고양이 간의 합사에도 단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거든요. 고양이가요, 새로 옮긴 새로운 장소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도 필요하고요, 안전하다고 느끼고 익숙하다고 느끼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그 공간에서 안전하고 익숙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사람과 친해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사람과 친해지기 이전에 공간과 충분하게 친해지고 안전하다고 느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소심한 고양이와 친해지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